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서로 통신을 하죠. TCP/IP를 이용해서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당 그 IP가 컴퓨터의 고유 주소라고 하면은 포트는 컴퓨터에 실행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구분해주는 그런 도구다. 그래서 이거 뉴 서브 소켓이고 있죠. 뉴 서브 소켓이고 객체를 생성해서 서버에서는 기다려주는 거죠. 서버에서는 기다려줘서 객체를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그 인스턴스, 서버 소켓의 인스턴스에서 accept, 아이고 서버 여기였니? 서버 소켓, 아이고 오타가 나 있네요, 그렇죠? 오타가 나 있네요. CK, KC가 아니라 CK네요. 서버 소켓에 accept라고 하는 게 이제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기다린다. 기다리고 나서 뭐야 이거 꺼지지? 기다리고 나서 기다리고 나서는 이제 연결이 되면 그 소켓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소켓 한 다음에 소켓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준다 이렇게. 이 소켓은 컨트롤 스페이스 바에서 자바.net 패키지 있는 걸로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가이드 메시지를 써주는데 소켓 생성 완료하고 그 다음에 연결 기다림 써야 되죠. 연결.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연결이 수락된 거예요. 이게 이 17번째 줄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연결이 수락된 거예요. 어찌됐든 연결이 수락되었다. 그래서 연결 수락된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연결시켜주면 되고 여기서 이제 연결 요청하는 거죠. 연결 요청. 연결 요청은 소켓 한다음에 뉴 소켓 해서 여기다가 이제 포트 번호랑 IP 주소랑 IP 어드레스 포트 번호를 적어주는 거예요. IP 어드레스 포트 번호 적어줍니다. 그럼 이 IP 어드레스랑 포트 번호가 지금 그 선언이 안 돼 있어서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스트링 해갖고 IP 어드레스 이렇게 적어주고 그다음에 인트 해갖고 포트. 그래서 요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포트 번호는 그 정수고 그다음에 IP 주소는 스트링이다, 문자열이다, 그렇죠? 포트는 정수, 주소는 문자열이다. IP 어드레스 오타 없이고 컨트롤 C 해갖고 컨트롤 V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값을 넣어줘야 되죠. 이렇게 진짜 접속하려면은 접속하고 싶은 컴퓨터의 고유 주소 IP 그다음에 서버에 설정되어 있는 포트 번호 그래서 연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 요청을 하고 이제 연결이 되면 소켓이 생성이 되죠. 소켓이 생성이 되면 이제 연결 성공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연결 성공이 된 거다. 그래서 지금 실행을 해보면은 요거 그 체크데이 세션이니까 요거 서라운드 위트 트라이 캐치해서 연결 요청 값과 연결 성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안에 넣어주시면은 연결이 성공이 되면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서버 먼저 실행하는 거 무조건. 서버 먼저 실행하고 클라이언트 실행을 해서 이 메시지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까 연결 요청, 연결 성공, 그 다음에 수락돼.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마주할 수 있는 오류 메시지는 서버를 실행했는데 서버를 실행한 줄 모르고 한 번 더 실행을 하면은 서버를 실행한 줄 모르고 한 번 더 실행을 하면은 address already in use 해갖고 netbind 이렇게 씁니다. 그죠? 이게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예요. 이미 열려져 있는데 이미 서버를 요청했는데 서버는 대기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저 뜨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메시지죠. 이런 메시지. 그래서 다 됐어요. 이제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보낼 때는 그 스트림을 이용한다고 했었죠. 프로그램 기준으로 나가는 거니까 아웃 스트림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아웃푸트 스트림, 바이트 기반 스트림을 합니다. 바이트 기반 스트림으로 아웃 스트림, 아웃 스트림 이렇게 해서 바이트 기반 스트림으로 만들어주시고, 기존에는 OS 한 다음에 여기에서 new 해갖고 그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썼는데 이게 이제 파일을 움직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메시지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이렇게 생성을 해줬었어요. 이렇게 파일 아웃풋 스트림. 근데 요거는 이제 파일을 옮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채팅,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거고 보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소켓에 있는 스트림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소켓에 있는 스트림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소켓에 있는 아웃풋 스트림을 갖고 오겠다 해갖고 socket.get 아웃풋 스트림을 씁니다. 소켓에서 스트림을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읽고 쓸 준비가 다 되는 거거든요. 읽고 쓸 준비가 다 되는 거죠. 보낼 메시지 변수에 담아서 재사용할 수 있게 준비해 놓습니다. string 메시지 hello 서버. 그 다음에 바이트 기반 스트림이기 때문에 바이트 배열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배열을 선언할 수 있는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buf 여기에다가는 따로 new 바이트 3 이렇게 해갖고 쓰지 않고 new 바이트 3 원래는 바이트 뭐 이렇게 해갖고 1KB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크기를 정했는데 이 메시지 자체를 바이트로 바꿔서 그냥 보낼 거예요. 바이트로 바꿔서 메시지 크기만큼을 바이트로 바꿔서 배열에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스트림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출력 스트림을 라이트를 이용해서 배열을 던져요. buf. 그런 다음에 한번 털어줘요. 이렇게 플러시로 스트림에 있는 거 한번 털어주 버퍼 있는 거를 털어주죠. 툭툭툭 털어갖고
헬로 서버 있는 걸 다 저쪽으로 넘겨요. 저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시스아웃 해서 데이터 전송 완료. 전송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데이터 보내기인 거지. 데이터 보내기. 그래서 데이터 보내기다. 그러면 이제 얘가 보낸 거잖아요. 얘가 보낸 거고 여기가 보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냈으면 이제 받아줘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그 핑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막 보내놓고 나중에 막 처리해서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얘는 무조건 보냈으면 무조건 받아줘야 돼. 그러면은 이 코드가 이렇게 대응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대응으로, 대칭으로, 대칭으로 이렇게 했고 여기는 데이터 받기 해야 돼. 데이터 받기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무조건.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메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데이터가 보내서 들어오니까 인풋 입력이죠. 들어오니까 입력. 그래서 여기다가 인풋 스트림을 씁니다. 인풋 스트림 그래서 isnull. 자, 데이터 받을 때는 내가 new file input stream 쓰는 게 아니라 소켓, 서브 소켓이 가지고 있는 get input stream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get output stream을 넣었던 것처럼 소켓에서 input stream을 갖고 오는 거죠. 얘가 이제 버퍼에다가 막 써갖고 탈탈 털어갖고 보냈어요. 그러면 얘는 그걸 읽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읽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뭐 포문을 쓰고 막 이런 것도 쓰고 막 다양해 여러 가지를 다 했었는데, 그렇죠? 뭐 지금 뭐 메시지가 그렇게 길진 않을 테니까 저게 이제 길지 않죠. 그래서 int read byte number 이렇게 해서 is.read 해서 읽어줍니다. 근데 읽은 값을 갖고 오려면 여기 바이트 배열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바이트 배열이 필요하고 이 바이트 배열을 넉넉하게 해서 1kb씩 넘겨받을 수 있게 1024로 주고요. 그 다음에 받은 게 이제 배열이 있으니까 배열이 있는 걸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스트링을 바꿔줘야 돼서 우리가 이제 new string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스트링으로 바꿔준다. 그러고 나서 데이터 받기 성공하고 프린트 F로 출력해볼까? 그래서 이제 연결을 이게 다 이제 데이터 받기가 끝난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출력까지 하는 거예요. 콘솔창에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고 받기를 무조건 한 쌍으로 해갖고 해줘야 돼.
이 코드가 없으면 오류가 나요. 오류가. 오른쪽에 내가 보냈다? 근데 받는 게 없다? 그럼 바로 오류가 나요. 바로 오류가 납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 F11을 이용해서 뭐야 안 적은 거 있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 F11 서버를 이제 기다려요. 서버가 기다리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 F11 눌러서 성공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렇게 한쪽은 서버고 한쪽은 클라이언트예요. 그래서 서버 받아갖고 헬로 서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송 완료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콘솔 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콘솔 창을 왔다 갔다 했을 때 헬로 서버가 있으면 돼요. 잘 되나요? 그래서 이걸 반복하면 채팅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 여기서 보냈으니까 여기서도 보낼 수가 있어요. 서버에서도 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이걸 이제 핑퐁을 하면 돼.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하면은 이게 이제 채팅이 되는 거고, 우선은 지금은 뭐 채팅보다는 그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거에 대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는 기다리는 거고 연결 요청이 들어오면 서로 같은 소켓을 갖고 있게 되고요. 소켓에 있는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보내는 쪽에서는 아웃풋 스트림, 받는 쪽에서는 인풋 스트림을 씁니다. 보내는 쪽에서는 아웃풋 스트림, 받는 쪽에서는 인풋 스트림을 쓰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헬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내보세요. 여기서 똑같이 쓰면 되거든요. 똑같이 이제 우리가 그 스트림을 공부를 좀 했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보내기와 데이터 받기를 각각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똑같이 쓰면 돼요. 여기서 진짜 쉬운 거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하면 되는데 모르겠으면 좀 찾아보면서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요거 데이터 받기는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번 추가를 해보셔라.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고, 우선은 여기 보낼 때는 여기 보시면은 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소켓에서 스트링 가져왔죠? 근데 무슨 스트링을 갖고 왔냐면 아웃풋 스트림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아웃풋 스트림 없잖아요. 그럼 여기 아웃풋 스트림을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웃풋 스트림 OS 널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선언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 스트링 갖고 오세요. 이렇게 s os 점 해갖고 get OS는 한 다음에 socket.get 해서 아웃풋 스트림 갖고 오죠. 그런 다음에 얘가 뭐 했어요? 메시지를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러면 여기도 스트링 메시지 이렇게 해서 스트링 메시지가 위에 있네 이미. 그럼 재할당 해야 되겠지. 재할당 해서 헬로 클라이언트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읽을 때 바이트 베어를 하나 선언했는데 그 크기는 정하지 않고 그냥 베어 선언만 한 다음에 메시지를 바이트 베어로 바꿨죠. 바꾸고 나서 OS 라이트 한 다음에 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탈탈 털어갖고 그 버퍼도 제거해줍니다. 탈탈탈 털어서 버퍼 제거해주고 시스템.out 프린트 ln 해서 데이터 전송 완료. 그럼 이게 데이터 보내기 똑같지 않아요? 너무 똑같은데 그렇죠?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였어요. 바뀌는 게 여기밖에 없었지.
그럼 마찬가지로 데이터 받기는 위에 있는 걸 보고 받아주면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 쪽에서 데이터 받기는 여기 인풋 스트림이 있었네. 인풋 스트림을 썼어야 됐네. 소켓에 있는 인풋 스트림을 썼어야 됐네. 소켓에 있는 인풋 스트림을 썼어야 됐네. 그쵸? 이 IS가 없을 거예요. 여기에 IS 없네. 그럼 IS 만들어주면 됩니다. 인풋 해갖고 인풋 스트림 IS 널 이렇게 해서 인풋 잘 해주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바 인풋 잘 해주시고 밑으로 좀 내려가서 이거는 이제 소스 코드를 똑같이 쓰면 되는데 IS에서 인풋 스트림을 받았네. 스트림을 열어야지 통로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IS 소켓 한 다음에 get 인풋 스트림 받아주세요. 그리고 바이트 배열이 필요했었네. 얘는 이제 크기를 지정하는 바이트 배열이 필요했었으니까 바이트 뉴 바이트 1024 이렇게 해갖고 해주고 그 다음에 읽는 개수 바이트 넘버 그 다음에 읽어드린 것은 바이트 배열에 있죠. 바이트 배열에 있다. 그리고 메시지를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스트링 메시지는 이미 사용되어 있으니까 제할당을 이용해서 읽은 거 바이트에 있는 거 이거 리드 바이트 넘버 읽은 개수만큼까지만 스트링으로 바꿔줘. 그래서 바이트를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이거였죠. 바이트를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게 작업이었고 시스템 점 여기다가 시스템 점 이거 F로 만들면은 데이터 받기 성공 똑같이 쓸 수 있죠. 구성 개수 그 다음에 콤마 구성 메시지 이렇게 하면 이제 변수 제한을 해갖고 똑같잖아요. 코드가 뭐 다른 게 있나? 다른 게 없죠?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으니까 이제 이게 반복이 되면은 무한으로 반복이 되면은 계속 이제 주고받고 할 수가 있어. 주고받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실행해볼게요. 한번 실행하고 또 실행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먼저 얘가 서버 소켓 생성 완료하고 클라이언트 대기 중 했는데 연결이 수락됐으면은 데이터를 바로 받아버리죠. 받고 나서 데이터 전송 완료해갖고 전송해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데이터 전송하고 나서 그냥 기다렸다가 데이터 받아서 클라이언트 출력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지금 여기 역슬래시 n 좀 넣어줘야겠다. 역슬래시 n 여기도 역슬래시 n 넣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받기 보내기를 핑퐁을 꼭 해야 돼. 핑퐁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거를 얘기를 안 하면 이거를 안 써요. 이렇게 누락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뭐 보내는 걸 안 보내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꼭 안 쓰더라고요. 안 쓰면서 오류가 왜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이게 한 세트에 세트 이렇게 안 쓰면 안 되는 거야. 동작이 안 돼. 동작이 이렇게 안 쓰면 동작이 아예 안 돼. 그래서 이걸 주석 처리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주석 처리하고 일부러 이제 주석 처리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 밑에 거 한번 주석 처리하고 실행해볼게요. 이거 실행하고 자 서버 소켓 생성 완료해서 대기하다가 여기서 이제 요청하면은 이제 오류가 이렇게 발생을 해버려요. 커넥션 리셋 이렇게 해요. 그렇죠? 받기 보내주지도 않았는데 막 받으려고 하니까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지. 보내주지도 않았는데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전송도 안 되고 그렇죠?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 세트로 보내면 받고 이거를 반복을 해서 꼭 써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 거고. 그래서 요거가 이제 기본적인 그 보내고 받기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보내고 받기. 그래서 이제 여기다 무한 반복문을 추가를 해주시면은 채팅이 가능해져요. 스캐너 추가하고 무한 반복 추가하면은 채팅이 가능해집니다.